자, 매주 월요일 함께 하시는 두 분의 약관 히어로 출동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약관 히어로 슈퍼맨 권혁준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더우먼 김소민 반갑습니다. 빰빠밤. 빠바바바. 빠바바바. 오늘도 늦었어. 오늘 저희 보약 레시피 시간에는 우리 동기분들 도움되실 수 있도록 누수와 관련된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누수로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뵙는데요. 네. 아랫집 벽지가 얼룩졌다고 전화가 딱 오면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싶으실 거예요. 그럴 때 갖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보장이 또 따로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보장이 가능한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여름에 폭우가 내릴 때마다 막 비가 많이 내릴 때마다 아우 그만 좀 와라 아랫집 또 연락 오겠다 막 이런 분들이 맞아요.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누수 문제로 고민이신 분들 오늘 잘 들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우선 집이 오래되면 누수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죠. 물은 정말 작은 틈에도 스며들어서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네. 게다가 우리 집에서만 물이 새면 사실 그나마 다행인 거죠. 야, 이게 다행이라니. 네,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음. 왜냐하면 아랫집에서도 물이 샌다고 연락이 오면 일이 더 커지기도 하죠. 자, 왜냐하면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경우 얼룩진 부분만 벽지를 다시 바르진 않죠. 그렇죠. 네. 그 부분만 다시 바를 수는 없죠. 맞아요. 어디가 문제인지 원인을 살펴보고 심각한 경우엔 수리를 하기도 하고요. 또 도배 역시 천장 전체를 다시 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오늘 알기 쉽게 아주 간단히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누수가 일어났을 당시 보장이 되는 특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동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일상배상 책임 특약입니다. 일상배상 책임 특약은 남에게 물어줘야 될 때 보상이 가능한 담보로 유명하죠. 또 화재보험에서는 급배수 누출 손해라는 담보도 있는데요. 요것 또한 누수를 보장해주는 대표적인 담보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이름이 다른 만큼 보장해주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잘 눈여겨보셔야 되는데요. 네, 저희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정말 간단히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우리 집만 누수 피해를 입었는지 아랫집까지 피해를 입었는지에 따라서 보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보장 범위가 좀 다른데 두 가지 모두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둘 다 가져갈 수 있는 담보인지도 물어보시고요. 혹은 둘 중 하나만 가져가는 게 좋다라면 어떤 걸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라고 많은 질문을 주시는데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추천드린다면 두 가지 모두 구비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무엇보다 일상배상 책임 특약과 급배수 누출 손해 둘 다 굉장히 저렴해요. 그런데 정말 좋은 보험이에요. 보장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둘 다 구비하시면 또한 보완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최소화 시켜라 이게 제 모토기 때문에 둘 다 가입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일단 거부감이 생깁니다. 그럴 수 있어요. 뭐야? 네. 둘 다 이런 생각이 일단 들어요. 저렴하다면 얼마 정도 하길래 둘 다 권해주시는 건가? 요거부터 좀 짚고 가죠. 네. 우선 일상생활 배상 책임 담보는 1,000원에서 2,000원 정도로 그건 알고 정말 있었어요. 저렴합니다. 네, 진짜 저렴하죠. 네. 급배수 누출 손해 또한 2,000원에서 3,000원 정도로 저렴하게 보장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둘 다 1,000원대. 네, 엄청 맞아요. 네. 또 보험사마다 자기부담금을 금액별로 설정해 놓기도 하고요. 자기부담금 없이 가입이 가능한 보험사도 있으니까 잘 비교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두 가지 담보가 이름만 다른 건지 보장을 받는 게 다른 건지도 사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세요. 그것도 여쭤보려고 네, 그랬어요. 예를 들어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일상 배상 책임 담보는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보상이 가능합니다. 남에게. 네, 그럼 언제 보상이 안 될까요? 자, 만약 1층, 2층, 3층까지 있는 건물이라고 칠게요. 건물 전체가 제 소유예요. 좋겠다. 상상만 해도 너무 행복하네요. 좋겠다. 네. 저는 3층에 거주하고 있고요. 2층과 1층에는 임차를 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일상배상 담보로 보장이 가능한지 문의 정말 많이 주세요. 이런 건물들 정말 많이 계세요. 우리 집에서 물이 샜어요. 3층도 2층도 1층도 모두 우리 집이죠. 그런데 우리 집에 현재 다른 사람 남이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상이 어렵습니다.
남게 아니라 내 거니까. 어머. 네, 맞아요. 이럴 때 필요한 담보가 급배수 누출 손해예요. 어. 사실은 급배수 누출 손해 증권이 소재지로 기재되어 있는 집에서 일어난 누출 손해를 보상해 주는데요. 중요한 건 남에게 피해를 입혔는지 따지지 않아요. 그럼 급배수가 더 좋은 게 아닌가요? 그러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럴까요? 급배수 누출 손해의 담보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급배수, 즉 배관, 수관, 수조, 뭐 오수관, 뭐 싱크대 배관도 있을 수 있고요. 보일러 배관, 난방 배관 등 건물 내에 설치된 모든 급수 시설, 그러니까 및 배수 시설에서 일어난 손해여야만 보상돼요. 그럼 안 되는 게 뭐예요? 스프링클러 안 돼요. 아. 소방수 피해 안 돼요. 아. 크랙, 뭐 왜 균열, 누수 크랙 누수 이거 안 안 돼요. 돼요. 그래서 특히나 비가 많이 오면 크랙 누수 많이 일어나요. 이건 안 돼요. 배수관, 급 배수 누출 손해죠. 사실은 물은 조그마한 틈에도 다 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게 네 음. PD님이 갑자기 또 뭔가 생각나셨나 봐요. 요즘에 그것 때문에 되게 골치 아파하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아이고. 어떡해. 음. 맞아요. 아니 뭐 여기 뭐 저희 동네 사연자분이 나와계십니다. 동네 사랑방이야 뭐야. 일단은 왜 두 가지가 서로 보완해 준다라고 하는지가 이해가 됐습니다. 네. 두 가지 모두 누수를 보상해 준다. 이렇게 크게 보면은 그렇긴 한데 그럼 두 개가 왜 다 필요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보장 내용과 범위가 비슷한 듯 다른 그런 맞아요. 보장이다라고 이해가 되네요. 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그리고 우리 집에서 손해를 입게 됐을 때 각각 다른 상황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게 배수관이 이냐 아니면 배수관이 아니라 크랙 누수냐 요 두 가지만 놓고 비교를 해봐도 이게 상황 자체가 다르거든요.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완적으로 된다라는 거를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건물주다. 내가 건물을 가지고 이거 다른 사람이 새 들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급배수 누출 손해라는 것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일단 나한테 맞는 상황에서 보장을 좀 채워 나가시는 거 이런 거를 하려면 내가 좀 자세하게 알고 있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우리 동키분들 중에 통 건물이 아닌 아파트나 빌라 또는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많으시죠. 예. 네, 그런 경우 나는 일상배상 책임 담보만 있으면 될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5층에 거주 중이에요. 다행히 4층까지는 물이 새지 않았는데 우리 집 싱크대 배수관이 터져서 주방이 아주 물바다가 된 거예요. 이때 일상배상에서는 남에게 피해를 입힌 게 없기 때문에 보장이 어렵죠. 근데 급배수 누출 손해 보상에서는 보장이 가능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끔찍하다. 맞아요. 그리고 사실은 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집 손해 본 거는 아유 어떻게든 할 수 있는데 남의 집 피해 준 건 일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금액이 정말 얼마 안 하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 다 좋은 보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있으면 되지라는 생각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만약 1층에 거주하실 경우는 아랫집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도 급배수 누출 손해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그렇다고 1층에 거주하실 경우 일상배상 책임 담보가 필요 없을까요? 일상배상 책임 보험은 방송에서도 정말 다양한 보장이 가능한 담보라고 소개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만큼 누수가 아닌 배상 관련 문제에서도 해방될 수 있는 담보기 때문에 꼭 필요한 필수 담보입니다. 1,000원, 2,000원이세요. 그리고 일상배상 책임 담보도 급배수 누출 손해 담보도 정말 저렴하면서도 큰 도움을 주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혹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잘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정이 어려우실 경우에는 저희한테 얼마든지 도움 요청하시면 도와드릴 수 있고요. 보험료가 정말 저렴하세요. 그래서 저렴한데 혜택이 정말 좋죠. 고민하는 시간이 아까우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집이 이미 누수가 한번 일어났던 집이에요. 네. 그 이후에도 가입이 가능할까요? 이 두 가지 담보다? 네, 맞아요. 가능합니다. 근데 그 사고가 만약 급배수 누출 손해 같은 경우에는 예전의 사고로 터진 데가 또 터졌다. 근데 내가 가입하고 그 부분을 보장을 제가 알기로는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가입할 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면책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그게 완벽하게 됐을 때는 뭐 나중에 또 사고가 난다고 하더라도 보험 가입하고 나서 사고가 난 거기 때문에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보험회사가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아닌 데도 있어요. 네, 아닌 데는 안 물어봤으니 책임이 우리 책임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렇군요. 자, 그러므로 우리한테 유리한 것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집이 자꾸 뭔가 배관이 터져. 그럴 경우에 안 자꾸 돼요. 그럴 때마다 돈이 많이 들어. 안 돼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이런 특약이 없다.
안 물어보는 것도 있다고 하니까 일단은 내가 돈이 많이 나가잖아요. 네, 예, 그렇죠. 이런 내 돈을 지켜야죠.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니 여러분도 고민이 된다, 자꾸 문제가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은 도움 요청을 주시면 최대한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문자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8607님, 최근에 누수가 생겨서 보험금 청구를 해야 됩니다. 저는 보험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서류가 복잡하고 많아서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를 도움받고 싶어요. 필요한 서류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우리 자동차 사고랑 똑같이 사진이 가장 중요합니다. 누수된 사진. 네. 아. 피해 전후 사진을 여러 장 찍어 놓으셔야 하고요. 그리고 등본과 사고 경위서도 필요하고요. 정해진 양식은 따로 없어요. 언제 사고가 발생했는지, 사고 일지, 장소, 세부 주소, 사고 내용을 육하 원칙에 맞춰서 정리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리 견적서가 필요하겠죠. 네. 견적서는 수리 업체에서 작성이 가능하고요. 네. 또 수리비 이체 내역서, 수리 업체명, 연락처, 예상 수리비를 적어서 청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청구 전 꼭 내가 갖고 있는 담보가 일상배상 책임 담보인지 급배수 누출 손해인지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간혹 급배수 누출 손해를 가입하셨는데 아파트 외벽 크랙으로 누수가 일어난 거죠. 근데 보상이 되는 줄 알고 수리를 모두 끝내신 거예요. 그리고 청구를 했는데 보험사로부터 제외되는 항목이다 라는 보상이 어렵다 이런 연락을 받고 크게 실망한 분들이 사실은 간혹 종종 있습니다. 크랙은 안 된다 그랬는데. 네. 맞아요. 아이고, 모든 보험이 그렇듯 내가 어떤 보장을 갖고 있는지 사실 좀 꼼꼼히 체크한 후에 청구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어떻게 누수가 생긴, 그러니까 이렇게 누수가 생긴 경우 보험금을 어떻게 해야 잘 받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단순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사실 첫 번째실 것 같아요. 그리고 보험회사가 원하는 서류가 뭔지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하시고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잘 하지 않는 경우도 사실 종종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그런지 알고 계시는 게 큰 도움 될 텐데 그렇게 보험회사가 원하는 서류를 잘 준비했어요. 청구를 잘 했습니다. 잘 그래야지만 잘 지급된다는 거 우리 동키분들은 모두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원하는 거를 잘 준비하고 청구를 해야지만 문제가 없다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걸 준비해야 되나요? 라고 묻는 거는 여러분 그냥 한번 물으시면 됩니다. 물어보시면 되고요. 물어보시는 대로 친절하게 잘 알려드릴 거니까요. 그냥 용기만 한번 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샵0999 열려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손만 내밀어 주시고요. 문자 한번 보내주시면 됩니다. 물어보시고 도움 받으십시오. 여러분께 드리는 혜택입니다. 자, 동키 여러분도 오늘 우리 전문가님들 설명에 따라서 일상배상 책임 담보, 급배수 누출 손해 담보 나한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있다면 잘 활용하시고 없다면 필요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분을 만나서 고민을 해결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어떤 고민을 안고 계셨는지 또 어떻게 그 솔루션을 받고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하셨는지 오늘 한번 남은 시간 동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지난달에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에서 막 돌아온 30대 여성입니다. 결혼 전 남편과 서로의 월급과 생활비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출해야 할 비용과 저축액 등 상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보험에 대해서 저는 제가 어려서부터 관리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아직 부모님이 내주시던 보험이 있어서 저희가 받아와서 관리하고 납입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남편의 보험은 시어머님이 내주시던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남편의 보험 증권을 보니 잘 가입이 되어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보험료도 적당한 건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제 보험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는 가장이 된 남편의 보험은 잘 되어 있는 건지 걱정됩니다. 점검 부탁드려요. 네, 이런 신혼부부들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혼 후에 완전히 경제적인 독립을 하면서 부모님께서 납입해 주셨던 보험도 본인들이 이제 해결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진짜 예쁘잖아요. 맞아요. 예, 예. 근데 아무래도 보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내가 아닌 난 일반인이니까 전문가들의 도움이 좀 필요하다라고 도움을 요청하신 것 같은데 이제 막 알콩달콩 결혼 생활을 시작하신 이 신혼부부의 보장, 그중에서도 특히나 남편분 보장 과연 어떻게 도와주셨을까요? 네, 저희도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상황에 정말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것 중 가장 어려운 게 보험이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분들은 결혼하고 나서가 아닌
경제 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부모님께서 납입해 주셨던 보험료를 본인이 직접 납입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막상 보험의 내용은 잘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렇죠. 그냥 네. 내시던 거 그대로 물려받는 경우가 맞아요. 많죠. 매월 보험료만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나중에 잘 살펴보지도 않고 해지하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부담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제대로 보장을 살펴보고 점검받는 게 참 중요합니다. 아, 네, 맞아요. 저희가 상담을 진행할 때 사연자분과 남편분이 함께 손을 잡고 나오셨고요. 이제 본인들 보험은 물론 자신들이 꾸릴 가정 경제를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에 굉장히 결의에 찬 눈빛으로 저희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이제 막 가정을 꾸리셨으니까 두 분이 손도 잡고 막 이렇게 자, 결의에 찬 신혼부부를 위해서 두 분 전문가님은 어떻게 또 함께 도움을 주셨는지 자세한 내용은 4부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앞서 중요한 얘기를 권혁순 전문가가 해주셨습니다. 내용은 잘 모르는 상태로 통장에서 보험료만 빠져나가다 보니까 나중에 부담된다는 생각이 들 때 그냥 잘 살펴보지도 않고 해지하는 경우들이 있다. 자, 이어서 4부를 시작하기 전에요. 질문 주신 분이 계셔서요. 요 분의 이야기 잠깐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3830님의 궁금증인데요. 저도 오늘 보험을 들었는데요. 보험료가 조금 비쌉니다라고 하시면서 자동차 보험이네요. 자동차 보험인데 1년치가 123만 9,100원. 좀 비쌉니다. 요거 좀 싸게 가입할 수 없나요? 라는 이야기와 실비보험도 7만 원입니다. 너무 비싸요. 라는 얘기 주셨어요. 일단 자동차 보험 120만 원 정도 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 자동차 보험은 기존의 이제 사고 이력 그리고 자동차의 종류 그리고 운전 경력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보험료가 산정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너무 비싸다고 말씀해 주시는 이 정보만으로는 저희가 이걸 어떻게 저렴하게 해드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손보험은 지금 7만 원 정도 납입을 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사연자분 이 문자 주신 분의 그 나이라든지 뭐 그리고 이 실손보험이 일반 실손보험인지 혹은 뭐 1세대인지 2세대인지 3세대인지 혹은 뭐 유병력자 실손인지 등등 뭐 종류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뭐 1세대, 2세대 실손보험이 7만 원 정도다. 그러면 뭐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해질 수 있다. 다만 보장 범위에 대한 보장 금액에 대한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사실은 본인의 상황이라든지 나이 이런 것들 뭐 병력 등등을 이제 알아야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택배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상위급수가 조금 그냥 일반 삼급. 사무직보다는 지금 네. 3급 맞습니다. 3급이라고 확인을 정확하게 하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방금 권혁준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본인에 맞는 상황을 저희가 조금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갖고 계신 실손이 7만 원인데 7만 원의 값을 할 수도 있어요. 1년에 병원비를 얼마나 쓰시죠? 라고 했을 때 만약에 병원을 계속 치료 중입니다. 뭐 예를 들어 드시는 약이 있으실 수도 있고요. 나이가 젊으실 수도 있고 연세가 있으실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적합합니다. 적합하지 않으시네요. 바꿨을 때 더 손해가 일어날 수 있고요. 맞아. 바꿨을 때 훨씬 더 좋으실 수도 있어서 요거는 굉장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세요. 상황에 따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운전자 보험이요. 자동차 보험 말씀해 주셨는데 사고가 나신 적이 있으실까요? 라고 한다면 3년입니다. 버티시면 금액이 저렴해질 수 있어요. 혹은 보험사를 좀 비교를 많이 해보셨을까요? 보험사마다 달라요. 그래서 보험사를 지금 뭐 어디 보험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똑같이 비교 분석하는 프로그램이 요즘에 너무 잘 돼 있어요. 한 바퀴만 돌리면 5분이면 알 수 있습니다. 룰렛인가요? 걔가 이렇게 돌아가요. 땡땡땡땡땡땡. 그래요? 맞아요. 보통 자동차 보험은 그냥 1년 만기 되면 이렇게 다이렉트 같은 걸로 연장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할인율도 뭐 있다고 하고 뭐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지 뭐 하는데 이게 아닌 경우들이 이게 제일 싼 게 아닌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쵸. 네, 그러니까 맞아요. 비교를 좀 많이 해보시고 만약에 내가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아라고 하신다면 괜찮지만 왜 이렇게 비싸지? 하시는 분들은 다른 보험사들하고도 조금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보험사마다 진짜 내 차종이 특히 이 보험사가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난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50만 맞아요. 원까지도 차이 납니다. 많이 차이 나요. 진짜? 네.
그렇다고 또 나 그럼 50만 원 낮아지는 거야 막 이러시는 분들이 50만 원 더 비싸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네. 싼 곳일 수도 있지만 또 그쵸. 비싼 곳일 수도 있으니 네. 내가 좀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알아보시고요. 알아보시는 게 조금 난 바빠서 좀 부담돼 하시는 분들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도와달라는 말씀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게 또 저희 일이니까요. 네. 그럼요. 네. 그럼요. 자, 그럼 앞서 3부의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사연을 들려드렸었죠.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 아내분이 남편의 보험을 점검받고 싶다라고 상담 신청을 해주셨어요. 특히나 남편분의 보험은 시어머님이 내주시던 보험밖에 없다라고 하셨는데 남편분의 보장이 좀 잘 되어 있었을까요? 어땠어요? 네. 이제 가장이 되신 33세 남편분 보장 살펴보겠습니다. 부모님이 준비해 주셨던 보장은 실손 특약에 포함된 종합보험이었고요. 보험료는 12만 원 정도였습니다. 네. 근데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었는데 보장 내용을 좀 살펴보니 다소 과한 부분도 조금 있었고요. 그 불필요한 부분 그리고 부족한 부분도 조금 많이 보였습니다. 네. 그래도 30대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실손 특약이 있는 종합보험 네. 이 12만 원이라면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금액적으로. 그러실 수 있어요. 어. 우선 남편분의 경우 부족하다고 느껴진 부분이 3대 진단금이었어요. 그건 좀 잘 있어야 맞아요. 되는데. 암 진단금 3천만 원, 어. 뇌출혈 진단금 2천만 원, 급성심근 경색증 진단금 2천만 원이 준비되어 있으신데요. 저는 예전에 상담 드릴 때 암 진단금 보통 1년 연봉 정도로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정말 많이 드렸어요. 예전에. 치료할 때 일을 못 하시니까. 네. 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암 치료에 대한 신의료 기술이 지속적으로 생기다 보니까 고가의 암 치료 기술이 정말 많아지고 있어요. 비싸요. 그렇죠. 네. 맞아요. 예전에는 일방적으로 항암 방사선 치료 그리고 항암 약물 치료 아니면 암 수술에 대한 부분만 준비하셔도 충분하셨습니다. 암 치료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부담을 줄일 수 있었는데요.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게 물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암에 대해서 산정특례 대상이 되죠. 맞아요. 그래서 네. 암 환자는 병원비의 5%만 또한 5년간 굉장히 깁니다. 지불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병원비의 5%도 함정이 있어요. 다들 아시죠? 병원비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상하는 급여 항목과 환자가 전부 부담해야 되는 비급여 항목이 나눠지는데요. 산전특례 제도에서 병원비 5%만 지불해도 된다는 거는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병원비를 봤을 때 사실 급여 항목에 해당되는 건 그렇게 비싸지가 않은데 이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5%만 지불해도 되는 게 바로 산정특례이죠. 암 치료에 대해서 신의료 기술들 진짜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야, 이게 진짜 좋대. 암 그냥 낫는데 뭐 이렇게들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만큼 효과가 좋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이 신의료 기술들 일단은 비급여 항목들입니다. 고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연자 남편분께서 유지 중이신 암 진단금 3천만 원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네, 맞아요. 정리 잘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보통 상담을 드릴 때 적어도 암 진단금은 1억 원은 필수로 준비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다시 돌아와서 우리 남편분은 암 진단금 부족 그리고 뇌와 심장에 대한 진단금인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폭넓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시고요. 그렇죠. 뇌출혈. 아주 좁은 폭으로 준비되어 있으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네, 뇌혈관 진단금과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금 각각 2천만 원씩 준비 도와드렸어요. 그리고 뇌와 심장에 대한 수술 보험금도 수술 시 매회 2천만 원씩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요. 우리 동키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뇌와 심장에 대한 수술 보험금은 스텐트 삽입 수술과 같이 비관혈적 수술도 모두 포함된 수술 금액입니다. 네.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비관혈 수술 그리고 관혈 수술 이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뭐가 중요하지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관혈 수술은 한자로 볼관, 피혈, 즉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를 절개하고 병변 부위를 노출시켜 하는 수술입니다. 비관혈적 수술은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내시경적 수술과 같이 병변 부위를 직접 보지 않고요. 내시경 등을 통해 병변 부위를 보고 치료도 내시경으로 하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에 그걸로 많이 하죠. 네, 맞아요. 맞아요. 요즘 뇌 심장 관련된 수술이 관혈 수술보다는 비관혈 수술이 훨씬
훨씬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장 내용을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어떤 분이 뇌와 심장에 대한 수술 보험금이 3천만 원 있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한번 봐주세요 해서 증권을 좀 살펴봤는데요. 막상 그 특약을 보니 뇌 심장 수술에 대한 관열 수술이 3천만 원, 비관열 수술은 1,500만 원, 그러니까 50% 지급 이렇게 되는 특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체크해 보셔야 될 부분 중 하나는 뇌와 심장 수술 특약이 비관열 수술을 할 때 얼마큼 지급되는지 이 점이 꼭 중요합니다. 요즘 젊은 분들도 뇌혈관 질환으로 내시경적 수술을 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네. 우리 남편도 스텐트 넣었어요. 뭐 이런 분들도 많으신데 맞아요. 막상 증권을 살펴보니까 알고 있던 것보다 50%는 덜 받게 된다. 참 알고 있던 거랑 달라질 때 참 속상하잖아요. 맞아요. 원래 네. 이렇게 알고 있었으면 괜찮은데 그쵸. 내가 알던 거에서 갑자기 반이 확 줄어. 음. 이게 제일 속상한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장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남편분의 보장을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한 보장에서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한 특약은 질병 사망 특약 4천만 원입니다. 질병 사망. 네. 이 특약은 3년마다 갱신되는 특약이었어요. 즉 3년마다 갱신돼서 100세까지 납입을 하셔야 하는 거죠. 현재 33살이시니까 67년을 더 납입하셔야 합니다. 심지어 3년마다 갱신되면서 말이죠. 저는 사망보험은 분명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직 아이가 없으신 신혼부부가 2만 원씩 납입하면서 질병 사망 특약을 가져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돼요. 이 4천만 원이 2만 원, 현재 2만 원씩 납입을 하는 중이시거든요. 만약 나중에 아이가 생긴다면 그때 사망에 대한 준비를 정기보험, 정기특약 혹은 증여나 상속까지 생각한 종신보험 등으로 준비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3년마다 갱신되고 보험료의 비중이 종합보험에서 꽤 크게 차지하고 있는 이 질병 사망 특약은 저희와 사연자분 그리고 남편분 모두 불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정리를 좀 도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질병 사망 특약 정리하면요, 왜 그동안 시어머님께서도 내주셨잖아요. 환급금이 사실은 꽤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는 계약자인 시어머님께 선물로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거 특약 정리하면 보험료도 저렴해지고 우리가 못 받을 수 있었던 환급금도 받을 수 있어서 사실 다들 좋아하는 게 질병 사망 특약만 찾아보셔도 네, 가족분들 모두가 행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리를 좀 해드리면 남편분의 기존 보장에 대해서 실손특약과 암진단금 그리고 질병과 상해수술보험금 남기니 보험료 딱 5만 원이었어요. 심지어 납입기간 10년밖에 안 남았죠. 너무 좋죠. 그리고 뇌출혈 진단금, 급성신경색 진단금과 3년마다 갱신되는 질병사망보험금 모두 정리 도와드렸고요. 근데 왜 이렇게 속삭여요? 이게 정리한다고 하면 사실은 저는 조금 속상하더라고요. 속상해서 속삭이는 거예요. 네. 어쨌든 좋았습니다. 그리고 운전하시는데 운전자 보험이 또 확인이 어려우셨어요. 그래서 운전자 보험 15,000원으로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그럼 3대 진단금은 어떻게 하기로 한 거예요? 앞서 좀 부족하다 그랬잖아요. 네. 진단금 관련해서는 기존에 있는 암 진단금 3천만 원에 4천만 원을 더해 총 7천만 원으로 준비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추후 연봉 재계약 시점에 3천만 원을 더 추가하시기로 하셨어요. 지금 1억 준비하기는 좀 부담스럽구나. 네, 맞아요. 그리고 뇌와 심장 질환 진단금 각각 2천만 원, 그리고 매회 받을 수 있는 뇌심장 수술 보험금도 각각 2천만 원씩 준비 도와드렸고요. 네. 기존 보험이 이제 5만 원으로 좀 저렴하게 정리가 되었고 새로 준비하시는 운전자 보험 15,000원, 3대 진단 보험 6만 원으로 총 보험료는 12만 5천 원으로 기존과 사실 큰 변화는 없었지만 보장 금액과 보장 폭이 2배 이상 올라서 너무나 만족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렇게 비유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울타리로 보험을 많이 비유를 하는데 기존에 우리 집 주변에 이렇게 울타리가 있었는데 이 울타리만으로 내가 집을 비웠을 때 우리 집의 재산을 잘 보호해 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알고 보니까 울타리가 중간중간이 다 뚫려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막 오. 지나가던 늑대도 들어오고 네. 막 지나가던 개도 들어오고 멧돼지도 들어오고 네. 난리가 날 뻔한 울타리였던 거죠. 근데 기존하고 똑같은 재료인데 뭐 돈이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 울타리로 똑같이 해놨지만 똑같이 막 틈이 없어. 네. 이제 뭐 멧돼지도 안 들어오고 뭐 개도 안 들어오고 뭐 들개 뭐 아무것도 못 들어와. 그렇죠. 이제 튼튼해진 거예요. 두 분이 한번 봐주신 이후로.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안심이 돼요. 맞아요. 예, 맞아요. 농사도 지을 수 있고 그 안에서 네.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런 울타리로 바뀐 겁니다. 오늘의 포인트 짚어볼게요. 첫째,
일상배상 책임 담보는 남에게 일어난 피해를 보상해 줍니다. 때문에 누수가 일어났을 때 아랫집의 피해가 확인돼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둘째, 반대로 급배수 누출 손해는 우리 집에서 일하는 누수는 모두 보상이 가능합니다. 단 급배수 손해여야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네. 두 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은 먼저 상담 신청하신 분들을 위해 보내드리고요. 방송 중에 상담해드린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